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곳으로 떠난다. 예측 불가 총선 격전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사이에 봄이 왔네요.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서 총선 시계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봄을 잘 느끼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코로나19가 거세게 휩쓴 대구의 봄,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가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시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 연결해서 대구의 힘든 상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요즘에 대구에서 선거하시느라고 저희 방송 출연 지금 맨날 라이브를 하시다가 못하시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옛말에 출래 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봄이 와도 봄이 온 것 같지 않다는 그런 말인데 대구도 지금 벚꽃이 만개해서 자연 현상으로는 완전히 봄이 왔습니다만은 네. 대구 시민들 마음은 많이 얼어붙어 있고 또 선거운동하는 저희들로서도 가급적 대면 접촉은 피하고 또 명함을 드리더라도 그 소독된 고무장갑을 끼고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이게 시간이 오래도록 지속이 되니까 힘든 분들이 점점 더 힘들어져서 어제는 이제 그 생활고를 비관하면서 분신하려고 하던 분도 생겼고 이래서 다들 좀 침울하고 착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대구 황금사거리에서 생활고 때문에 비관해서 분신하겠다고 하셨던 그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시민들이 말려가지고 아주 그 안 좋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참으로 다행인데요. 그 황금사거리가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한 거리인데 월세 600만 원이 밀렸다. 코로나로 생활이 어렵다면서 이제 인화물질을 붓고 분신하려는 것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말려서 다행히 이제 큰 상처를 입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다들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걱정하고 있죠. 그렇죠. 사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동네 지나가시는 분도 그렇고 그분을 아는 분도 그렇고. 자, 어쨌든 지금 현재 대구는 그 긴급 생계자금의 지급 시점과 방법을 두고 사실은 상당한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것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저는 이 논란이 실제보다는 조금 많이 확대돼서 알려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되게 알려졌다?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입니다. 현금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네. 지금 전국의 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현금 지원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지급하면 빠르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언제 쓰여질지도 모르고 그것이 또 그 지방자치단체 밖으로 나가는 것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긴급 생계 자금을 지원하는 각 자치단체 중에서 현금 지급하는 곳은 한 곳도 없고요. 네. 그래서 선불 카드나 보통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사용기간에 제한을 둡니다. 장소도 제한을 두고 그 지역에서 언제까지 다 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생계 자금이 받는 사람만 도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그다음에 그 일반 상가들에 빨리 가서 구매 행위를 해서 경제를 좀 돌아가게 하자는 거기 때문에 네. 현금을 지급하면 그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선불 카드를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대구는 다른 곳과 좀 특이한 것이 이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됐던 분이 2,000명이 넘어서는데 이 지금 직업을 담당하는 일선 자치행정센터의 직원들이 그분들을 돌보느라고 지금 거의 과로에 쓰러질 지경인데다가 또 4.15 총선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선거 관리하는 업무들을 대부분 이분들이 맡아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지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빠르지 않다. 대략 이 선거가 끝날 때 돼야 좀 풀릴 것 같다. 아마 이런 계획을 대구시가 세웠던 모양인데 일부 정당에서 일부러 선거 때문에 늦춘다는 식으로 문제를 삼고 와서 그렇게 알려졌을 뿐이지 대구시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것이 아마 그런 정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로 왜 빨리 지급하지 않느냐고 이제 항의가 오고 이러니까 대구시도
이 완전히 이 경무에 또 과로로 쓰러질 지경이긴 하지만은 최대로 앞당겨서 4월 3일부터 접수를 받아서 4월 10일부터 지급하는 걸로 아마 당길 것 같습니다. 네. 원래도 본인이 직접 와서 수령하는 것만 조금 늦어질 것 같고 우편 수령은 원래도 4월 10일에 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 점을 종합하면 조금 대구시가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일부러 늦춘다고 했고 일부러 늦춘다고 알고 있는 시민들이 조금 항의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이 시장님이 저희들 미래통합당 출신이고 빨리 지급되면 저희들 선거에도 별로 불리할 것이 없는데 일부러 늦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만은 이런 점에 대해서 없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는 대구의 그 시장님께서 이거 포퓰리즘이다 이러면서 여기 좀 반발하는 의미에서 총선 지나고 주겠다. 안 그러면은 선거에 영향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걸로 알려졌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전혀 얘기네요.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고 또 이 대구시가 지급하는 시기가 그 경기도는 지금 말하자면 고르지 않고 전 도민에게 다 지급하니까 그 시간이 전략돼서 조금 빠를 뿐이고 네. 다른 시도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장을 하고 있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대구가 늦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예. 어쨌든 그렇게 뭐 지급 시기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일종의 선거 전략이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네요. 아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요. 오히려 빨리 지급하면 저희들 미래통합당으로서는 좋은 일이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교회 내 집단 감염이 거의 없다. 코로나 사태 극복의 공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도입했던 현 의료보험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사실은 자신의 SNS에 썼다가 조금 반발을 사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이런 황 대표의 발언은 어떻다고 보세요? 제가 황 대표 발언의 배경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언급을 하는 것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네. 교회 문제는 신천지 교회 때문에 늘 신천지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전체 교회가 온상이 아니냐. 아마 이런 오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고요. 교회도 몇 개의 교회를 제외하면 대부분 전국의 교회가 예배도 드리지 않고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고 집단 감염자가 나온 경우도 드물어서 아마 그런 인식하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의료적으로 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 건강보험 체계가 촘촘히 잘 짜여진 것이다. 네. 미국이 이 건강보험 체계가 우리보다 미비하고 이 또 코로나 진료에 개인이 부담할 비용이 막대해서 적극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누구나 이런 일이 생기면 누구나 병원에 가고 긴급 조치가 가능한 것이 결국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강보험, 의료보험 체계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이나 관련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 장관들이나 관련 부서, 보건복지부나 경제부처에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1977년인가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강하게 밀어붙여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황교안 대표는 교회 내 집단 감염이 거의 없다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이 시점에? 교회가 마치 집단 감염의 오염인 것처럼, 집단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알려진 측면도 있고 또 정세균 총리나 이런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계속 무슨 예배를 하면 행정 조치를 발동하겠다 이러니까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런 발언은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는 뭐 부적절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그 중앙만민교회에서 사실 확진자가 좀 대거 나오는 과정 중에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콜센터 직원이 또 포함되어 있어서 오늘 그 콜센터 사람들 한 78명 정도를 전수조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게 교회 내에서 하지 말라 그랬더니 지하실에다가 이렇게 장소를 마련해서 예배 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또 지난번 콜센터처럼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이거든요. 저는 전국에 교회가 수만 개가 있고 그 수만 개의 교회가 다 지키지 못할 수는 있지만은 마치 교회가 이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 의료보험 체계 때문이라는 것은 예전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도입한 이 체계가 현재 지금 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교회 관련된 내용은 조금 부적절하게 잘못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이 선거를 20일 정도 앞두고 등장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를 하고 있는지, 또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게 조금 또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영향력은 많이 발휘할 걸로 보고요. 이분이 경제를 잃는 감각이라든지 또 정치 선거 판세 전체를 잃는 눈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여야를 넘나들기는 했지만은 가는 데마다 소위 정권을 만드는 데는 성공을 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첫째, 이분이 이 미래통합당의 이 선대위원장을 맡으셨다는 것은 미래통합당이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맡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이번 선거는 미래통합당이 이기는 선거이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선거 국면에서 매우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분이 경제 전문가로서 바로 일을 시작하자마자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 상황에서 긴급히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100조 이상을 코로나 극복에 써야 한다고 하신 거라든지, 이런 큰 흐름을 읽고 큰 줄기를 정리하는 능력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영향력도 있고, 이번 선거에도 저는 중도층 득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또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을 공격하는데도 아주 적절하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거가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지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다들 정신이 없는 상황이어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예전에 했던 정도의 그런 일을 하긴 시간이 부족하다. 오히려 황교안 대표가 김종인 카드를 계속해서 고수했던 것은 본인의 공천 잡음으로 빚어진 비판을 조금 물타기 하려는 거다, 이런 얘기 있고요. 또 하나는 선거가 패배하더라도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한 출구 전략이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정치권에는 온갖 억측과 상상이 난무하는데요. 이 선거가 패하면 황교안 대표가 책임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공천을 관장하고 총선을 책임진 대표가 총선 패배 이후에 그 자리를 유지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황교안 대표를 일부러 상처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고요. 선거에 있어서 20일은 대단히 긴 기간입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메시지들이, 선거에 관한 메시지들이 많아지고, 언론 보도나 뉴스들도 전부 선거에 집중하기 때문에 선거에 있어서 20일은 판세를 바꾸고 그 다음에 성패를 가르는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늦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대구 관련된 선거 얘기 잠깐 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대구의 최대 격전지 수성갑 선거구, 지금 사선에도 정치인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우리 지금 인터뷰하고 계시는 주호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맞붙게 됐습니다. 근데 특히 주호영 의원은 조금 불리하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를 옮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지역 내 분위기. 지역구를 옮겼다고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도 없지는 않아요, 다녀보면. 그렇죠.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이 잘 왔다. 지금 김부겸 후보가 4선이고 장관까지 거쳐서 무게감이 있었는데,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전부 초선에 도전하는 분들이어서 선뜻 결정을 못했는데, 의정활동도 잘하고 또 널리 알려진 주의열이 와서 아주 든든하다는 분도 많고, 수성구 갑을은 투표하는 걸로만 구분이 돼 있지 사실 수성구는 행정단위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표는 수성을에서 하고 또 판단을 받았지만은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당정협의라든지 수성갑 상황도 못지않게 잘 알고 있어서 옮겼다는 것이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슨 생소하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어서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이름도 알려지고 같이 봤던 분들이 많아서 저는 아주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데, 예. 지금 그 대구가 12개 선거구인데 그중에서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가 수성구 갑과 북구 을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2개 중에 하나를 뺏으러 오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여기가
고소득층, 젊은층, 전문직 종사자 이런 분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진보 색채가 짙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이전에는 쭉 우리 보수 정당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만은 우리 그 공천 파동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던 이항구 의원, 그 다음에 그 김문수 지사 이런 분들이 와서 지역 관리를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지. 사실은 이 수성갑이 보수의 본산이고 아주 괜찮은 지역이기 때문에 금방 회복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많은 여론조사에서 제가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지고 있는 조사도 하나 있지만은 제가 많이 이기고 있는 조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무소속 이진훈 후보가 사실은 변수 아니냐. 수성구청장을 2번이나 하고 대구시장 선거에도 나선 적이 있기 때문에 인지도가 매우 높은데 주호영 후보 때문에 전략공천 때문에 경선에서 배제돼서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다. 불출마 압력을 주 후보로부터 받고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아니 제가 불출마 압력을 넣으면 그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서 저는 그런 일이 없고요. 네. 다만 이제 보수의 표를 갈라서 민주당 후보를 어부지리하게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해서 그런 의견이 전달될 뿐이지 제가 누구에게 부탁을 한다든지 직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전혀 없고요. 네.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무능을 심판해야 되는데 보수가 이렇게 갈라져서 또 그분이 2번이나 우리 당의 공천으로 구청장을 한 분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공천받아서 할 때는 그 혜택을 누리고 이제 와서 공천이 배제됐다고 이러는 것은 조직인이나 당인으로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김부겸 의원 선거사무실에 계란 투척한 사람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일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거 잘못됐죠. 이제 정치가 진영으로 갈라져서 격렬하게 대립하다 보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폭력을 행사한 것인데 일반 폭력도 나쁘지만은 민주주의 꽂힌 선거 과정에서 폭력은 훨씬 더 나쁜 것이죠. 네. 보니까 지역도 다른 서구 쪽의 사람이고 그다음에 정당 소속도 거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의원님께 계란 던진 사람은 없나요? 되고 이런 일이 2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 의원님께 계란 던지는 사람은 없나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이었습니다.